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책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얻은 건강 정보를 따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 일부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말, 비타민은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 또는 채식만 하면 건강하다는 말. 이런 것들이 다 건강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젊을 때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해도 부작용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독이 되는 건강상식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익숙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까지 함께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습관 중에 이건 고쳐야겠다 싶은 게 분명히 하나는 나오실 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습관이 정작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면 오늘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되어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은 건강에 좋다, 많이 마실수록 좋다.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나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물을 하루에 2~3리터 이상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물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활발히 움직여서 과한 수분도 잘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 과도한 수분이 몸에 남게 되고 심하면 전하트륨 혈증 같은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하트륨 혈증이 생기면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물만 열심히 마셨을 뿐인데 오히려 몸을 해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심장질환이나 신부전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분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위험합니다. 심장은 물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지고 신장은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액이 과하게 쌓여 부종이나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무조건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갈증을 느낄 때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다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고 투명하거나 옅은 노란빛이면 적절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땀을 덜 흘리고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탈수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갈증이 없어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많이, 빨리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물은 필요하지만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1에서 1.5리터 정도면 충분하고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조금 더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하셔야 안전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도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가 답입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조절해서 마시는 것이 진짜 건강 습관이 됩니다. 단식이 몸을 정화하고 살도 빼준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은 단식을 건강법으로 포장해서 굶어야 장이 쉬고 세포가 젊어진다는 얘기도 자주 나오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굶는 단식은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식이 어느 정도 체중 조절이나 대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점이라서 굶는 것이 곧바로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은 더 떨어지고 혈당이 쉽게 흔들리면서 저혈당 증상으로 어지럼증이나 쓰러짐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단식이 약의 효과를 과도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장시간 굶으면 우리 몸은 지방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근육뿐 아니라 심장 근육, 면역세포까지 약해집니다. 결국 단식으로 체중은 줄어도 체력과 면역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폭식의 위험입니다. 오랜 시간 굶은 뒤 다시 음식을 먹으면 몸은 부족했던 걸 한꺼번에 채우려 합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오히려 체중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단식이 아니라 요요를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단식 후 위장에도 큰 부담이 갑니다. 위산 분비가 갑자기 늘어나 속쓰림이 심해지고 소화효소의 균형이 깨져 음식 흡수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췌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단식이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단식이 완전히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은 체중 관리나 대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몸 상태에 맞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굶는 건 절대 건강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굶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탄수화물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 위주로, 지방은 좋은 지방 위주로 섭취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굶는다고 젊어지거나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과 면역을 잃고 몸의 균형을 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조언을 흔히 듣지요. 물론 채소와 과일, 통곡물은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아예 끊고 채식만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고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아연, 비타민 B12 같은 뇌와 신경, 혈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만으로 이 모든 걸 충분히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 주로 들어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도 피가 옅어지는데 고기까지 안 먹으면 머리가 자주 어지럽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부족은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쉽고 골절 위험이 커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체중 조절도 더 어려워집니다. 채소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이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해롭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양의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답입니다. 즉,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좋은 단백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줄이면 안 됩니다. 근육과 뼈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공급하고 고기는 필수 영양소와 단백질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거죠. 정리하면 고기를 안 먹는 것이 건강의 절대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고기를 아예 끊으면 오히려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드시되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건강을 위해 비타민이나 보조제를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국이나 마트, 인터넷만 들어가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 영양 보충이 꼭 필요하다는 말에 비타민 A부터 시작해서 B, C, D, 오메가3, 칼슘까지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 보조제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과잉 섭취할 경우 몸속에 쌓여 오히려 독처럼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에 필요하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주고 두통,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뼈 건강에 필수지만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혈액 속 칼슘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 혈관과 신장에 돌이 생기거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칼슘 역시 뼈를 지키기 위해 챙겨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데 보조제까지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관에 침착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몸속 대사가 느려져서 젊었을 때보다 이런 과잉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즉, 똑같이 먹어도 해가 더 잘 쌓인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시중에 파는 건강 보조제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과장되거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파는 보조제를 여러 개 섞어 먹는 건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게 필요한 것만 적정량입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혈액 검사 결과나 건강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영양소만 보충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보조제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 보조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약과 함께 복용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으로 먼저 영양을 챙기고 정말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한두 잔은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술은 단 한 잔이라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선 간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활동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소주 한두 잔은 거뜬했는데 지금은 같은 양을 마셔도 더 빨리 취하고 숙취도 길어지지요. 이는 곧 간에 부담이 더 크게 간다는 뜻입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지방간과 간염, 간경화를 거쳐 결국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건강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회복력이 떨어져 병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은 심장과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술이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불규칙해집니다. 부정맥, 심부전,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지는 거죠. 또 술은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알코올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호르몬 균형까지 무너뜨려 골다공증을 앞당깁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켜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술 한두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이 줄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결국 더 피곤한 상태로 아침을 맞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술과의 상호작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수면제와 함께 술을 마시면 약의 효과가 달라지거나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컨디션 문제를 넘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술은 한두 잔이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간과 심장, 뼈와 뇌에 모두 독이 될 수 있고 약과 함께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습관대로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나이 들어서는 치명적인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줄이는 게 아니라 끊는 것입니다. 내 몸을 지키고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술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TV나 인터넷을 켜면 건강 프로그램이 넘쳐납니다. 어떤 날은 혈압에 좋은 음식, 또 어떤 날은 젊어지는 비법, 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며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건강 정보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송에서 마늘이 혈압을 낮춘다는 내용을 보셨다고 해보겠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혈압이 낮은 분이 똑같이 따라한다면 어지럽고 쓰러질 정도로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TV에서 소개하는 다이어트 방법, 특히 단기간에 살을 빼는 법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이 달라져 같은 방법을 따라 했다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쓰러지거나 면역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의 문제는 개인차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나 사례를 보여주긴 하지만 대부분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많습니다. 나이, 성별,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 복용하는 약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내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제 광고나 홈쇼핑에서 파는 건강식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지만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혈액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건강정보는 언제나 새로운 것처럼 포장되지만 사실 대부분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롭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따라 하다가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건강정보는 참고할 수 있지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몸의 상태, 나이, 복용 중인 약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적용하면 남에게는 약이지만 내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나에게 맞을까? 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오래 하거나 격렬한 헬스 운동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땀도 나고 기분도 상쾌해서 역시 운동이 답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무릎이 붓거나 허리가 아파서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걸 금세 느끼게 되지요. 나이가 들면 관절의 연골이 이미 닳아있고 근육과 인대도 젊을 때만큼 탄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관절이 더 빨리 손상되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는 체중을 지탱하는 곳이라 강한 충격 운동을 반복하면 관절염 진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치솟는데 평소 혈관이 딱딱해진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심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한 운동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적당히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은 몸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관절을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무조건 오래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약간 가빠지면서도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 강도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은 무거운 무게보다 내 체중을 이용하거나 가벼운 덤벨로 반복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합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고 휴식을 소홀히 하면 몸은 점점 더 망가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나이 들어 건강을 지키는 운동은 많이 세게가 아니라 꾸준히 안전하게입니다. 관절과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독이 되는 건강상식 7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고 믿었던 것, 굶는 단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 고기를 끊으면 몸이 더 튼튼해질 거라는 믿음, 비타민과 보조제는 많이 먹을수록 득이 된다는 생각, 또 술은 조금은 괜찮다는 안일한 태도, TV 건강 정보를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 마지막으로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까지. 어쩌면 이 중 하나쯤은 지금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내 몸을 해치고 있었다면 오늘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습관은 작지만 그 영향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내 몸에는 맞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지식보다 실천에서 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점검해 보시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7가지 질병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단순한 게 아니라 병 때문일 수도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